안녕하세요, 솔브레인입니다. 여러분 앞에 도너츠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로 먹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단 것을 먹으면 쾌락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쇼핑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고 싶은 거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 완료하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너츠를 다 먹고 나면 어떻죠? 또 먹고 싶습니다. 쇼핑도 택배를 받으면 다시 어떤 걸 살까 고민하게 됩니다. 인간은 쾌락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쾌락은 일시적이죠. 막상 하고 나면 다시 결핍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진화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사는 최종 목적은 유전자 전파입니다. 모든 것은 내 자손을 많이 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쾌락과 느낌의 정의와 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이고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지, 불교는 왜 진실인가?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유전자 전파에 유리할까요? 여기서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을 달성했을 때 쾌락을 느껴야 됩니다. 인간과 다른 동물들은 쾌락을 달성하기 위해 더 열심히 행동합니다. 두 번째, 쾌락은 영원히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쾌락이 일시적이지 않고 끝없이 지속되면 다시는 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밥을 먹어서 배고픔이 영원히 해결된다면 다시는 식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쾌락을 느끼고 나서 곧 시들시들해진다는 사실보다 목적을 달성하는 쾌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쾌락이 시들해진다는 것에 초점을 두면 행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불교 철학이 조금 등장하는데요. 붓다는 쾌락이 일시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불만족한 상황에 있다고 말합니다. 쾌락이 쉽게 사라져야 더 큰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결론적으로 더 많은 유전자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설계의 최종 목표는 우리 행복이 아니고 단지 자손 번식만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과학자들은 쾌락과 관련된 뇌 호르몬인 도파민이 언제 활성화되는지 원숭이를 통해서 실험해 보았습니다. 원숭이에게 과일 주스 한 방울을 원숭이 혀에 떨어뜨렸을 때 도파민 분비를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혀에 닿자마자 도파민이 최대치로 분비되었고, 다음부터는 불이 켜짐과 동시에 주스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바꾼 다음에 이걸 반복해 보았습니다. 여러 차례 진행되자 불이 켜지는 순간에 나오는 도파민의 양이 주스를 맛볼 때 나오는 도파민의 양보다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 것을 기대하는 순간에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오고, 막상 목적을 달성했을 때 도파민이 적게 나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 쾌락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기대를 사실로 믿는 것을 환영에 빠졌다고 표현합니다. 만약 내가 도너츠에만 끌려서 아침, 점심, 저녁 전부 도너츠만 먹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설탕과 도너츠에 이끌리는 나의 느낌은 너무 좋지만 실제로는 나에게 이롭지 않으므로 거짓, 즉 환영입니다. 이 환영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우리는 느낌, 지각, 생각을 뇌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그 반대입니다. 느낌, 지각, 생각이 우리 뇌와 몸을 통제합니다. 느낌이 뇌에 전달되면 자손 번식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지 먼저 판단을 하고 그것에 맞는 호르몬을 뇌에서 생성한 다음에 각 신체에 전파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지각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밤에 우리가 길을 걷다가 뒤에서 발자국 소리를 듣습니다. 당사자는 생명을 뺏길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뇌에 들어가 자손 번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걸음이 빨라지거나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느낌이 생기고 생각과 행동이 동반하는 거죠. 맛있는 것 먹기,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또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것은 자손 번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따라서 행복, 슬픔, 분노, 우울 모두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의 무의식의 느낌 또는 외부 환경의 느낌이 뇌로 들어가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느낌은 단지 느낌으로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느낌에 마치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느낌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느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익히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자, 그런 감정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까요? 내 것이 아니라 환영이라고 생각하고 멀리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느낌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밥을 먹고 배탈이 났습니다. 그럼 장이 뒤틀리겠죠? 그 느낌이 내 것이 아니고 배가 뒤틀리고 있구나 하고 멀리서 바라보듯이 관찰해 보세요.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어느새 고통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앞에 있거나 맛없는 음식이 나오면 먹지 않습니다. 이것도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
즉 자손 번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느낌은 프로그램입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느낌을 감정으로 연결시키지 말고 불편한 느낌이 들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저는 운전할 때 깜빡이를 안 켜고 들이미는 차가 있으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똑같이 해주려고 노력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같은 상황이 와도 그냥 잠깐 이 사람이 무시하네? 불쾌하다 라는 것에만 집중을 하니까 그 느낌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복수도 일종의 쾌락이고 복수를 한다고 해서 통쾌함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하다가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겠죠? 이 연습을 생각날 때마다 하시면 우리는 느낌에 종속되지 않고 감정과의 연결을 끊어내서 최종적으로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 채널이 작아서 찾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미리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뇌가 맑아지는 그날까지 솔브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